제가 옛날부터 매우 궁금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선거 한번 나가봤는데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되고 그 뒤에 국회의원 띄엄띄엄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나중에 재산이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보다 몇 배가 불어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은 정치하면서 돈 쓸 때가 부직이 있습니다. 정치가 투명해졌다 해도 지금 오만 지역구 가면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고 저러니까 정치하면서 돈이 모이는 것이 가능한가? 정상적으로요.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회의원 월급이 1,200~300만 원 되지만은 그 1,200~3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정치인 재산이 늘어나는데 크게 이렇게 기여가 되는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뭔가 드러난 이 정치인 국회의원의 수입 외에 다른 뒷구멍이 있길래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거 아니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후원금이라고 받았든지 아니면 책을 팔아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세비는 거의 이제 용돈이고 나머지 지금 수입들이 짭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 평균의 재산이 거의 20억대 후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벌들 빼고요. 국회의원,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그 정도 되지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 신고 재산은 공시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의 재산은 신고한 것보다 좀 더 많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 상식입니다. 20억 신고하면 한 30억 봐야 되고 30억 신고하면 한 45억 봐야 됩니다. 1.5배 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의원 재산 회부 한국일보에서요. 첫 당선 후 재산 18억 불린 다선 의원들 국회의원 오래 하면 돈 번다. 10년 이상 여의도 터줏대감, 즉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 98명을 조사했는데 이들은 국민이 1억 넣을 때 10억이 늘었고 정가액 1위는 김세연이다. 국민 지금 감정과 괴리됐다. 부동산 등 서민과 괴리된 입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한 입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이면 12년 해먹은 사람이잖아요. 10년 이상의 국회의원을 해먹은 사람들은 재산이 평균 18억 넘게 불렸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재임 기간 중 공격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일반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평균 1억 1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됐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 평균 재산은요. 그런데 다선 의원은 9억 7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담은 국회와는 거리가 있고 그들만의 리그에 가까운 모습이다. 서민의 삶에 맞는 그런 정책을 쏟아낼지 있을지 걱정이다. 제가 서포 15조의 국가적 주택 공급 지금 집 문제로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하는데 아무도 국회의원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 들고요,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이야기한 게 수십 명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방향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일보가 10년 이상 국회의원한 사람 대상으로 취임 첫해 초선되었을 때 신고한 재산액, 김두관이 그때 뭐였습니까? 1억 1919만 원이었다잖아요. 2010년인가요? 그런데 아들 유학, 딸 유학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3월에 지금 국회에 신고한 내역,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12월 말까지의 재산 내역입니다. 그걸 좀 비교해 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진작 해봐야 되는데 저도 매우 궁금했어요. 제 아는 사람 보면 법조인 하다가 검사 같은 거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재산 한 3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억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국회의원만 계속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대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이 93년에 지금 실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93년에 신고 재산을 시작점으로 잡았다. 자, 대상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3선 이상과 21대 당선된 4선 이상 등 98명을 대상으로 했다. 배우자, 부모 등의 재산이 보고된 경우는 합산을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요. 김세연이가 취임 채태에 512억이었는데 853억이 됐습니다. 340억이 늘었어요. 원래 돈이 많기도 했지만 돈을 번다라는 말을 입증을 한 거죠. 윤상현 의원이 64억이었는데 165억, 101억. 이분은 부인이 부자다 소문이 났죠. 정우택 의원이 47억이었는데 83억으로 78억 늘었습니다. 뒤에 이제 이 소수점은 다 빼는 거예요. 자, 심재철 의원이 22억이었는데 96억으로 74억이 늘었습니다. 홍문종이 9.8억이었는데 81.1억으로 71.3억이 늘었습니다. 진영이 21.4억이었는데 80.6억으로 59.2억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임 첫해 보유한 재산 평균은요, 98명이 평균 20억 8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이들 재산 평균은 39억 2천만 원이었다. 2006년에 이들이 지금 재산 평균이 20억대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40억대가 된 거죠. 딱 더블로 늘은 겁니다. 의원 배지를 10년 달았다 하더라도 배지를 10년 이상 달았던 사람들은 국회에 발을 들인 이후에 1인당 재산이 18억 4천만 원 평균 늘어났다는 겁니다.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자고 또 지금 이 재산도 많이 늘고요. 그런데 이제 늘은 내역을 보면 1위인 그 김세영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고무 벨트, 자기 아버지가 김진재 전 의원이지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 주식의 가치가 불어났고 땅의 가치도 불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재혼을 해서 지금 배우자 보유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성아파트, 대전 충북의 토지, 예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땅값들이 많이 올랐고 또 이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자,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이 재산 내역이 용인 여주 지역 당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성동구 빌딩 예금 등 주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재산 증가액 4위인 심재철 의원. 자, 심재철 의원이 74억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홍문종이 71억 3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심재철은 처음에는 비례대표를 이제 배지를 달았을 때 2000년도에 30억 8천만 원이던 수표동 대지화 건물을 2019년에 194억 1천만 원에 팔았던 게 재산 증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빌딩도 갖고 있었어요. 학생운동하고 MBC 기자하고 몸도 불편해진데. 사학 재벌인 홍문종은 96년에 9억 8천만 원에서 2020년에 81억 1천만 원인데 예금 5억, 96년에 예금 5억, 의정부 아파트 1억 1천만 원짜리 채권 1억 5천 등이 있었는데, 자, 원외에 있던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재산을 불려 포천의 아프리카 박물관 건물 등 129억의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했고 채무도 83억을 신고했습니다. 자, 진영 지금 이 행안부 장관, 원래 이 보수 쪽에 있다가 좌파로 넘어갔죠. 이 사람이 재산 증가액 1위 기록했어요. 전체는 6이고 재산 증가액은 1인데 증가율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서울 대치동 서빙고동 아파트 2채 예금 등 2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80억 6천만 원으로
재산을 60억 불렸는데 배우자의 부동산 투자 때문이었다. 부인이 의사인데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데마다 용산이 지역구인데 용산 지역구에 용산 개발, 용산이 강남될 때 완전히 그냥 딱지 투자까지 짭짤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의원은 배지를 처음 달았을 때인 96년 6억 1천만 원인데 현재는 15억 6천만 원이다고, 박영선은 8억 5천인데 53억 1천만 원으로 6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요 정가율 기준으로 1위라는 거예요. 2004년에 1천만 원이었답니다. 재산이. 지금 13억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아 나도 놀랬다. 16년간 맞벌이로 배우자와 함께 수입을 알뜰히 모아 늘어난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한 적이 없다. 재산 증가율 2위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2004년에 1천만 원에서 2020년에 12억 8천만 원으로 12,70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향 덕양에 아파트 한 채 4억 2천만 원 구입한 것 외에는 재산 변화는 없는데, 자, 그 이전에 국회의원 할 때 재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모친 아파트가 반영이 되면서 재산이 급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심재근 민주당 의원이 정가율 3인데 1773%, 2000년에 1억 5천만 원인데 2020년에 28억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도 좀 뛰고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늘은 액수만으로 이렇게 보면 7위가 정진석 50.3억, 박영선 44.6억, 정세균 42.8억, 권영세 38.6억, 주성용 37.2억, 유승민 35.7억, 이해운 32.5억. 참 사이좋게 다 여야가 늡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죠. 30.9억, 이종걸 28.7억, 홍준표 28.6억, 김기현 27.7억, 정성호 27.4억, 심재근 26.6억, 김무성 26.4억. 자, 이렇게 재산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다선 국회의원들의 재산 규모 증가는 국민 일반과 비교해서 어떠냐 보니까요. 2006년에 가구당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8천만 원의 총자산에 부채가 4천만 원. 그래서 순자산이 2억 4천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또 자료는 2019년 자료로 3억 5천이라는 겁니다. 순자산이요. 총자산 4억 3천에 부채 8천. 그래서 3억 5천. 국민들은 1억 1천만 원 늘었죠. 13년간에. 그런데 국회의원 98명은 2006년 재산 현황이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과 비교 가능한 인물이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62명인데, 자, 2006년에 평균 재산이 17억 9천이었는데 2019년에 27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액이 9억 7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보다 9배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재산 증가율을 보면 국회의원이 54%, 일반 국민보다 8.2%만 늘었지만은 이 8.2%지만 액수로 보면 이렇게 재산의 절대 액수가 워낙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 돈, 권력, 명예를 같이 얻는다라고 봐야 되고, 부동산만 따지면 일반 국민은 2006년에 2억 1천만 원에서 2019년에 3억인데 9천만 원 늘었어요, 부동산에. 근데 국회의원 62명의 부동산 가치는 11억 6천에서 15억 6천으로 4억이 늘었어요. 국민보다 4배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가율은 국민이 더 높다 이런데 이거는 과소평가됐다. 왜?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낙연이 지난해 말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11억 4천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 거래가를 보면 매물상으로 보면 15에서 19.8억으로 거래됐고 실제 이낙연은 이 아파트를 19억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신고한 공시가격보다는 한 50% 더 봐야 된다. 유승민은 개포동 경남 아파트를 13억 6천만 원이라 신고했는데 실거래가는 21억에서 22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부동산으로 늘은 것이 액수는 많이 늘었지만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조금 낮은 걸로 놓은 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데 몰두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이 어디서 좀 봉투받기 좋은 돈 많은 집단들을 위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제가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이런 재산 형성 내역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자식들,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식들의 이 백력, 취업 등에 대해 전부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부패 정치인 공직자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다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정치만 했는데 돈이 저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나는 거는, 저것도 지금 신고한 거는 줄이고 감추고 빼돌리고 한 것만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는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썩은 부패 기득권, 그리고 썩은 재벌 이런 것들과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겠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편을 드는 겁니다.